2024년에는 AI, 양자역학, 암호화폐와 같은 테마들이 주를 이뤘는데 2025년에는 어떤 테마가 유망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10가지의 2025년을 대비하는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암호화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암호화폐를 더 지지하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와 같은 디지털 자산이 급등했습니다. 이 급등으로 인해서 여전히 암호화폐 버블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암호화폐에 열광적입니다. 암호화폐는 한 국가의 시민들이 자국의 법정 통화에 대한 신뢰를 잃고 가치를 보존하고자 할 때 다소 유동적인 가치 저장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새로운 SEC 위원장인 폴 애킨스는 암호화폐 커뮤니티와 협력하고 싶어하는 듯하며 이는 미국인들의 수요 확대를 자극할 것입니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현재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암호화폐 보유자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수준에서는 암호화폐는 투기적인 자산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 AI. 2024년에 오픈 AI, 챗 GPT의 등장과 함께 떠올랐고 주요 수혜 기업으로는 팔란티어,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2025년에도 수익이 두 자릿수의 강력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관 투자자도 계속 끌어들이고 있고요. 그러나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잠재적인 AI 버블에 대해서 조심하거나 적어도 다음 상승 추세 전에 하락에 대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AI는 차세대 기술 혁명입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일부 직업은 쓸모없게 되겠지만 그 자리에 또 다른 새로운 직업이 생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발견되면 이 기술이 이룩해낼 수 있는 추측과 꿈으로 버블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 버블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다면 그때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예로 현재 하락 추세에 접어든 엔비디아가 그런 대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제약. 2024년 상반기에 두드러진 투자 주제는 비만 치료제 제조업체 부상이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가장 눈에 띄었죠.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회색 물결이 제약 산업에 좋은 징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층은 젊은 세대 연령층과 달리 더 이상 수입이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거나 수입 창출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걸림돌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건강 관리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계와 정부에 많은 비용이 들고 많은 사람이 노년의 상당 부분을 만성질환과 싸우는데 보내는 점을 고려하면 과학자들이 노년의 건강한 수명을 늘리는데 주력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충족되지 않은 요구사항이 있는 질환에 집중하고 엄격한 임상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바이오텍 회사는 이 주제에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Financial Stock. S&P 금융 부분은 2014년 최고 실적을 기록한 종목 중 하나였으며 대부분이 주식이 연초 이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가중치가 높은 세계 주식인 버크셔 해서웨이, JP모건, 비자는 모두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트럼프의 가장 인기 있는 거래 중 하나는 규제 완화 약속이기 때문에 금융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지만 민간 및 공공 부채는 역대 최고 수준이며 이는 은행 준비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금융 쪽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고평가일 수 있고 이 시점에서 신중에 기해서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에너지 주식.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석유 및 가스 주식을 에너지 부분과 연관시킬 수 있으며 이는 타당합니다. 거대 기업인 엑슨모빌과 쉐브론은 수익이 주로 화석 연료에서 발생하는
거대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2025년으로 넘어가면서 투자자들은 신재생 에너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시작된 정부 보조금으로 풍력 발전소, 태양열 집열기 및 에너지 저장 시설이 빠르게 설치되면서 재생 에너지 비용이 낮아졌다고 하는 게 투자의 근거이고요. 현재 보조금 없이 건설되고 있는 이러한 프로젝트는 재생 에너지가 많은 국가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RBC 보고서는 새 행정부가 미국의 화석 연료 생산을 우선시하고 있지만 우리는 눈에 띄는 비용적 이점 덕분에 재생에너지 도입이 계속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투자 가능한 아이디어로는 재생에너지 장비 제조업체, 에너지 저장 및 스마트 그리드 솔루션 제공업체 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중국 관련 주식.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위협이 중국 시장 관련 주식 하락에 대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락한 데는 중국의 소매 판매가 감소해서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경제적 자극책을 도입했지만 분석가들은 점점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주식에 대한 나쁜 소식은 어쩌면 현재의 하락한 가격에 반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저조한 성장은 중국이 2025년에 추가 자극책을 발표하게 만들 수 있으며 상승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을 제한하려는 계획과 경기 침체로 인한 더 큰 위험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나 거시 경제 환경에 변화가 없다면 이렇게 하락한 상태가 매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유럽 선진 시장. 유럽 지수는 지난 10년 동안 미국 주식보다 훨씬 낮은 성과를 보였는데 이는 시장을 지배하는 미국 기반 대형 기술 주식 덕분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뱅가드 FTSE 유럽 ETF는 지난 10년 동안 5.1%의 수익률을 올렸고 그에 비해서 뱅가드 S&P 500 ETF는 동기간 13.3% 상승했습니다. 12월 13일 리서치 보고서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가들은 세계 경제 침체가 예상되는 시기에 스위스 주식 시장의 방어적 성격을 언급하면서 스위스 주식 시장에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석가들은 최근 상승 이후 독일을 저평가로 낮추고 뚜렷한 저조한 실적 이후 영국을 시장 가중치로 높였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은행과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저평가했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더 큰 위험이 있는 자산을 인수하기 위해 더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함에 따라 페이드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는 미국보다 먼저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 단계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모두 경제적 혼란에 빠질 수 있고 투자자들은 내년 유럽 주식에 대해서 신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디펜시브 스탁. 성장은 지난 10년 동안 주요 테마였지만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면 방어적 주식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어적 부분에는 공익사업, 소비재, 통신이 포함되며 이는 모두 경기 침체도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도 방어적 특성이 있지만 의료기술 개발의 빠른 속도도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상승도 하지만 하락도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시장의 방어적 부분을 포기해서는 안되겠죠. 이러한 회사 중 다수는 대차 대조표가 튼튼하고 광범위한 시장 조정 기간 동안 비교적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의료 및 공익사업 같은 이러한 부분 중 일부는 이러한 기술이 확장되어 경제의 더 광범위한 부분에 혜택을 주기 시작함에 따라 AI에 노출되는 은밀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에서 왜 방어적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 이유를 보자면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에게 옵션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텍사스에 본사를 둔 유틸리티 회사 비스트라 에너지로 올해 들어서 240% 이상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기 수요를 활용할 수 있는 회사의 잠재력에 대한 낙관론에 의해서 촉진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하이힐드 본드. 고수익은 듣기에는 좋지만 종종 약간의 추가 위험이 따릅니다. 고수익 채권은 채권 평가 기관에서 투자 등급 채권보다 채무 불이행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는 채권입니다. 여기에서 차이점은 고수익 채권은 부채 부담이 큰 자본 집약적 기업,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기업 또는 부채 상환 실적이 별로 없는 신생 기업이 발행한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이해하는 투자자에게 고수익 채권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별 채권을 선택하든 힘든 과정을 거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현재 볼 수 있는 HYG와 같은 ETF를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은 건실하며 대부분 기업은 단기 만기를 잘 처리해 왔고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사적 신용의 성장은 대출자 간 경쟁을 높여 차용자에게 이익을 주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는 좋은 순풍이 있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가치평가인데 대부분의 위험 자산과 마찬가지로 고수익 채권도 비싼데 이렇게 급격한 하락이 있었으므로 지금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신중을 기하고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0년 국채. 10년 미국 재무부 채권은 무위험 금리의 대리로 간주됩니다. 그 이유는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채무 불이행 위험이 매우 낮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년 채권은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시장 금리의 변화가 가장 크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금리 위험에 직면합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위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정 이자 지급의 구매력을 침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지난 몇 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광범위하게 다각화된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식시장의 평가가 사상 최고치에 가까워지면서 고품질 채권은 매력적인 위험 대비 보상 기회를 제공합니다. 투자자는 여전히 견고한 쿠폰을 얻을 수 있으며 경제가 침체되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는 기다리는 대가를 받고 향후 몇 년 동안 상당한 가격 상승을 볼 수 있습니다. 연준이 2025년에 금리 인하가 2번뿐일 것이라고 밝힌 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2월 18일에 급등했습니다. 이는 기존 예상보다 적은 수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2025년에 토픽이 될 10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암호화폐, AI, 제약, 금융, 에너지, 중국, 유럽 선진시장, 방어주, 하이힐드 본 10년 국채입니다.